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신규 고객을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온 고객이 떠나지 않고 2번, 3번, 4번 재방문을 하게끔 단골 고객화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온라인에서의 고객 관리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탄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온라인 상에서도 경영은 어렵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들에게도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연결을 하면서 이 고객들을 단골 고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 단골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할 정소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단골 고객과 단발 고객은 뭐가 다른가요? 단어 그대로고요. 단발 고객은요, 한 번은 어떻게 와요. 그런데 그 한 번 이상, 2번, 3번, 4번은 방문하지 않는 단발성 고객은 단발 고객이죠.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저희 집은 거의 대부분 타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광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 오고 말아요. 단발성 고객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방문하신 외지에서 오신 단발성 고객이 우리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온라인에서 나와 연결이 돼서 주문이 이루어진다면요.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은 방문하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단골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내가 만나는 고객들이 외국에서 온 고객이에요. 타지에서 온 고객이에요. 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 고객을 결코 절대 단발성 고객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단골 고객, 2번, 3번 재방문할 수 있는 지속 관계성을 갖고 있을 그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왜 안 올까요? 고객이 왜 안 올까요? 한 번 오고 2번, 3번 오면 좋겠는데 왜 안 올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답변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집은 어디인가요? 3, 2, 1 떠오르셨어요? 떠올랐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지? 대부분이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가장 맛이 있었던 짜장면이 어딘가요? 라고 하면요. 최근에까지 시켜 먹었던 곳. 네. 가장 자주 시켜 먹고 있는 곳. 그쵸? 또는 진짜 뭔가 그때 그 상황이 내 인생에 엄청나게 특별했던 날이야. 엄청 배고팠고 그날 나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도 정말 잘 봤는데 늘 묵묵하고 정말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그날 환하게 웃으면서 사주시던 그 짜장면,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아주 뚜렷한 상황으로 기억돼 있던 그날의 짜장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은요, 기억을 못해요. 분명히 우리 기억 속에 진짜 맛있었던,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라고 했었던 짜장면집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잊은 거예요. 의외로 단골 고객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요,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선에 가면 거기 맛있었던 데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방문했고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데 위치도 기억이 안 나고 상호명도 기억이 안 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브랜딩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잊혀질 때쯤 고객님한테 연락하셔야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언젠가 가입해둔 쇼핑몰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가입해 놓거나 다운로드 받아놓은 어플이 있는데 내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사용한 적이 없어. 접속한 적도 없어. 딱 한 번 구매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그곳에서 구매한 적이 없어. 근데 뭐가 날라와요? 고객님 생일 축하해요. 쿠폰 드릴게요. 고객님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선물 이벤트 갈게요. 할인 쿠폰 드릴게요. 고객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해에도 정성을 다한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디 어디 올림. 이런 식으로 뭔가 새해 인사가 오거나. 그럼 기업들은 이런 거를 왜 하는 걸까? 바로 잊혀진 고객들에게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활동들을 고객 관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CRM이라고 합니다. Customer Relation. 네, 고객과의 관계. 매니징.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죠. 우리가 소상공인으로서 혼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가족과 둘, 셋이 함께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작은 상점인데 우리들도 이런 고객 관계 관리가 필요할까요?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그럼요. 더더욱 중요하죠. 왜요? 단골 고객이 적을수록 우리는 신규 고객 확보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인즉 홍보 마케팅 비용과 시간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홍보 마케팅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수 있냐? 없죠. 그러면 점점 더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 마케팅에 주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한 번 온 고객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기억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라인데요. 온라인에 있는 고객들을 오프라인으로 연결을 시키시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온라인은 예를 들어 내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했는데 그때 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 또는 주문을 하신 분들에게 오프라인 매장 오시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걸 똑같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는 오프라인 매장 오신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의 이벤트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매장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우리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종이 한 장만 딱 테이블에 세워 놓으셔도 실제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시는 고객들이 생길 거예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하겠습니다. 저희 아래 보이는 해시태그 걸어주시고요. 정선 맛집, 정선 아리랑 5일장, 아리랑 5일장 맛집, 정선 여행, 정선 추천 맛집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정하신 다음에 이 해시태그 중에서 필수 해시태그 포함하셔서 우리 지금 구매하신 사진, 메뉴 또는 드신 음식들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음료수 서비스 드릴게요. 또는 저희가 공깃밥 무료로 드릴게요. 또는 저희가 옆에 사이드 메뉴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이렇게 사장님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하신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이 한 분이 글을 올렸을 때 그 한 명 뒤에 있을 가망 고객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방문하신 고객님들이 온라인으로 퍼포먼스 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시면요. 우리 사장님들은요. 오늘 장사를 끝내신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SNS에 들어가셔서 내가 정해놓았던 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뜹니다. 자, 그러면 그 게시물에 가셔서 뭘 하셔야 될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뭐라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방문해 주세요. 라고 답글을 남기시면서 열심히 관계를 이어가시고요. 또 친구 추가를 하세요. 그렇게 한번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이 SNS에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나랑은 인스타그램에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오프라인 고객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방송을 해요, 이벤트를 해요. 그럴 때 내 친구들에게 알림이 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쓰시지 않아도 이렇게 오프라인 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만 잘 하셔도 잊혀지지 않는 매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얼마 할인합니다. 또는 이것을 입간판이 아니라 온라인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저희 포장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또는 매장에 직접 오셔서 드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요, 내가 배달 어플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럼 이거 지나가면서 가져갈까? 네, 이런 식으로 온라인의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유도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자주 시켜 먹던 저희 동네에 곱창집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집 곱창을 주문을 이렇게 배달로만 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배달을 하려고 했더니 공지사항에 사장님이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땡땡땡 곱창은요, 매장에 직접 오셔서 가마솥 뚜껑에 구워서 드시면 훨씬 맛이 있습니다. 특히 별미는요, 다 구워진 다음에 이 곱창에서 나온 기름으로 쓱쓱 비벼서 눌러서 살짝 노릇노릇한 그 볶음밥을 드시는 것이 진짜 별미인데요.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 친절한 사장님께서, 미남 사장님께서 직접 볶아주신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이렇게 안내문으로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어차피 배달 어플에 내가 배달을 할 건데 오프라인에서 먹으면 맛있다라는 거를 왜 띄워놨을까? 그런데요, 이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은 배달 안 해 먹고 내가 구워서 곱창을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 그날 그 곱창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어디 미남 사장님 어디 있나, 네, 친절한 사장님 어디 있나, 네, 이렇게 보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온라인에만 고객님들이 계시지 않고요,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만난 고객님이라고 해서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둘을 연결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의 들으시니까 힘드시죠? 잠깐 영상 보고 가실게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네, 이 마음을 꼭 가지시면서요,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만난 고객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지금부터 고객님들을 관계를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꼭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답변을 하는지, 네,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우리 사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음식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 2인분 시켰는데 이거 2인분 맞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글쎄요, 2인분 아니에요? 저희 2인분 맞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에 과연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더 고객들 입장에서 듣고 싶었던 말일까?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단골 고객은 맛도 있는데 이곳이 서비스까지 좋았어. 그런데 기억에도 남아있어. 그러면 안 갈 이유가 없죠.
또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정선에 방문을 하면서 야, 여기 시장 근처에 맛집 좀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품질을 떠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장님, 음식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거 2인분 맞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네, 2인분 맞아요. 왜요? 적으세요? 네. 이런 특명함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읽으면서 네, 고객님, 저희가 지금 주문 확인해 보니까 2인분이 맞는데요. 혹시 부족하실까요? 네,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부족하시다면은 저희가 요런 부분을 조금 서비스 더 해드릴게요. 서비스를 주셔도 되고. 제가 왜 굳이 서비스합니까? 라는 생각에 지금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고 계신 사장님들은요. 그런 고객들이 단발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한 번만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이드로 4,000원짜리 계란말이 하나를 더 줘서 그 고객이 한 번 더 올 수 있는지 아니면 4,000원 지금 주는 게 아까워서 내가 아끼고 더 이상 그 고객이 방문 안 하는 것이 나을지 이 둘 중의 선택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서비스를 조금 주고 그 불만을 가라앉히더라도 다시 방문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요. 하지만 단골 고객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이 고객의 질문 하나에도 눈빛 하나에도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좀 더 단골 고객으로 다시 볼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즉 관점을 전환하시는 건데요. 고객 관점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관점에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장님 입장에 고객한테 뭘 더 보여줄까? 우리 고객을 어떻게 데려오지? 매출을 어떻게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매출들이 늘어날까?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을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리가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좋은 걸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이 질문을 다르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고객한테 뭘 보여줄까? 뭐를 보여줄까는 내 관점이에요. 반대로 고객 관점에서는 뭘 원하고 있는지예요. 고객들이 원하는 거. 고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요구가 뭘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나의 고민이에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요즘 고객들은 어디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여행 오면 어느 집에 많이 방문을 하는 거지? 그 고객 관점에서 동선을 살펴보시는 거죠.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반대로 고객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할까? 어떤 대접을 원할까?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맞춰주는 서비스들을 원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객 관점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관점을 바꾸면요. 고객은 반대로 어떤 사장님들과 더 다시 보고 싶어 할까라고 생각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코로나19 속에 모두 다 힘들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통계는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행한 통계 결과인데요. 특히나 인터넷 쇼핑을 하셨던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웃었다고 해요. 네. 지난해 우리는 힘들었지만 온라인 세상 속에서 매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은요, 더 많이 매출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육점도 올랐다고 해요. 홈쇼핑도 올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업종들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울시민 비대면 소비경험조사 결과를 보면요. 비대면의 소비활동 경험, 즉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돈을 쓰면서 거래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서울 시민 전체 중에서 74%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서의 비대면 소비를 더 많이 했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바로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우리가 매장에 와서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구매 경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좀 살펴보면서요.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음식을 판매하고 계신 분들, 식재료, 야채, 채소, 반찬들을 판매하고 계신 모든 분들, 커피를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요. 밀키트도 또 다른 나의 팔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제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만든 수제청, 생강청, 대추청, 도라지청 이런 것들을요. 우리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잔당 얼마 이렇게 파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맛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상품으로 만드셔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며 전국에 계신 고객님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밀키트 시장을요, 전문가들은 2023년쯤 되면 5천억 원 시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먹는 양이 늘어나고 먹는 사람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는 밀키트를 사서 소비하고 먹겠다라는 구매 결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한테 오던 고객님들의 돈의 흐름 중에 5천억 원 정도가 온라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온라인을 선택하지 않고 밀키트나 이런 산업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고객을 찾아서 우리가 고객들을 잘 관리해야 되나요? 제가 좀 도표화 시켜봤어요. 대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면에서 오프라인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장사를 하세요. 하지만 온라인도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축을 잘 보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선 가로축을 보면요. 한쪽은 비대면, 한쪽은 집안에서. 자, 또 세로축을 보면요. 경험 주도, 또 아래쪽에는 가성비 주도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요. 그에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의 소비 고객, 격리 고객들도 우리의 주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드라이브 스루, 포장해 나가는 고객들이 또 우리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또 비대면 매장 또는 경험 고객, 직접 와서 드실 분들도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이 고객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까? 예를 들어 제가 전골집을 한다고 해볼게요. 전골. 자, 한우 전골을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요. 직접 경험을 하러 오시는 고객들에게는 전골을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매장에서 맛있게 끓여서 밑반찬들과 함께 판매를 하면 되겠고요. 격리되신 고객님들은 어떨까요?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가성비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푸짐하게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실 수 있게끔 소포장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택배 서비스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나는 뭔가 경험도 중요하고 밖에서도 소비를 하는데 비대면으로도 소비를 하고 싶고 그리고 가성비도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장해갈 수 있게끔 포장 서비스를 또 마련을 해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어디에서 만나냐, 어떤 성향의 고객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던 상품도 조금씩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기존의 매장에서 드시던 분이 이사를 가셔도 떠나는 고객이 아니라 계속 단골 고객으로 이어질 거고요. 또는 계속 오시던 매일 방문하시던 고객이 갑자기 격리가 되더라도 격리되는 동안에 우리 매장의 상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즉, 고객과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라인을 구축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한 번 온 고객을 더욱더 오랫동안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단골 고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들 좀 힌트를 얻으셨나요? 힌트를 얻으셨다면요. 이 중에서 내가 실천해 볼 한 가지가 무엇일지 가장 먼저 뭐부터 고민해 볼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강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